진실은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 중 하나이며 속임수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환상의 그림자, 즉 자신의 우월성, 통제의 환상, 만질 수 없는 환상의 일루션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직주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들이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임수에 능숙해졌기 때문에 묻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종종 느리고 고통스럽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주의자가 서 있는 기초를 흔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폭로하신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타임라인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경전은 공개되거나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구조에 짜여진 영적 법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자비로운 지도자, 사랑의 배우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서 자신의 정교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공동체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스크에서 균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의 거짓말의 무게는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아집니다. 진실에는 중력을 잡아 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출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때때로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들의 본질에 따라 과도합니다. 그들은 경계를 너무 멀리 밀어넣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작합니다. 통제권에 대한 그들의 굶주림은 그들 자신의 취약성에 눈을 멀게 하고 오만하면서 그들은 실수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속임수에서 성공할수록 더 많은 무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은 특히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무적을 확신시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거짓말은 풀리고 불일치가 쌓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노출은 외부 상황을 통해 발생합니다. 스캔들이 깨집니다. 그들이 잘못한 사람은 침묵을 거부합니다. 겉보기에 임의의 이벤트는 한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패턴을 얼마나 자주 볼지 주목할 만하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지도자, 신중하게 선별된 인물이 밤새 무너진 공개 인물, 마침내 마스크를 받지 않은 학대자, 마치 세상 자체가 비늘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가 영원히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직장에서 신성한 점의의 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의자들이 노출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미묘하지만 강력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의자들이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이 항상 약한 상태로 남아있고 항상 침묵을 지키고 항상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합니다. 그들은 더 현명하게 자랍니다. 그들은 본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한번 통제한 바로 그 개인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작을 보기 시작하고 일단 그것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주의자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전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이 더 이상 힘을 가질 때, 한 번에 로이한 추종자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자기의 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네이블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을 믿고 망상을 감화하고 입찰을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전체 통제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의자를 직접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는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그는 그들을 감화하고 눈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갖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주의자가 자신의 환상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제
당신이 자기의 주의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정의가 느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계속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출은 과정이며 볼 수 없을 때에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고 해서 그들의 몰락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번 노출은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작은 진실이 유출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상황이 바뀌고 오래지 않아 전체 외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합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노출은 단지 그들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의 힘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본 후에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노출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정의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의자가 계속 선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미 작동 중이며 마침내 나타날 때,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마침내 드러날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통치를 끝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는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의자는 아무리 강력해도 진실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 없이 자기 의심 없이 임박한 결과를 느끼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에서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만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용감한, 오만, 그들이 발동하는 확고한 자신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깨지기 쉬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나타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만나게 될 가장 두려운 개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기의 주의자들은 왜 무릎을 꿇지 않고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발생하며 자기의 주의자가 최소한 기대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재료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발생하며 자기의 주의자가 최소한 기대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물질적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이 평생 동안 보낸 현실과 대면해야 하며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현실이 치명적입니다. 모든 자기의 주의자의 존재의 핵심은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만질 수 없고 비난을 넘어서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잘못된 정체성, 즉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약점의 면역적인 자신의 버전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 때 분노에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맞게 역사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단일 결함조차 인정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전체 기초를 산산조각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현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이 좋아하든 아니든 자기의 주의자는 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의가 미묘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대중의 굴욕의 극적인 순간은 항상 아닙니다. 더 자주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어 자기애주의자의 환상을 조각별로 제거하는 느리고 연삭의 실험 과정입니다. 그들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시작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한 번 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주작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번 보유한 힘은 손가락을 뚫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끔찍한 일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자기애주의자들은 무의미한 두려움, 무력에 대한 두려움, 무력에 대한 두려움, 평범한 것처럼, 결함이 있는 것처럼, 받침대가 자신을 배치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평범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실패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은 그들을 초월합니다. 이곳은 종종 고전적인 자기애적 붕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절망은 침략으로 가려져 잃어버린 힘, 갑작스런 행동의 급격한 변화를 되찾으려는 불규칙한 시도, 그들은 그들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균열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겸손은 혼자 남겨질 때 발생합니다. 아시시스트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먹일 사람들, 그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진 거짓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감탄이나 복종으로 에너지를 끌 수 없을 때 자기애주의자는 스스로 직면하게 되며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주의자들이 거절이나 포기를 경험할 때 나선형을 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아의 확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없이는 그들은 평생을 보낸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부 형벌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아의 확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 없이는 평생 동안 보낸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외부 처벌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부서진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러나 그들은 변화합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달라집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에 직면해야 하는 절대적인 붕괴 지점에 도달하며 드문 경우에는 대립이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 원한, 더 이상 거부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자기애주의자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세운 바로 그 일, 즉 거짓 자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 여부는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들이 인정하든 말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모든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쓴 막과 후회로 가득 찬 많은 자기애주의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한번 통제한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고 한번 휘두르는 영향은 사라졌으며 혼자서 남겨져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허함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애주의자의 소나기 아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복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결코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진실을 피하기 위한 전투이며 그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아무리 교활함에 상관없이
아무도 진실을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자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통제 환상에 번성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결과 없이 조작, 지시 및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 자체가 자신의 의지에 구부러진 것처럼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자연 질서 이상인 것처럼 운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망산이며 삶의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 나도 자기의 주의자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것은 그 불가피하게 거의 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의자가 가장 기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이 오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책임이 항상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항상 외부 세계에 명백한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칼밋 보복의 웅장한 순간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을 찾고 있다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일 순간의 퇴직 순간보다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은 여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외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일 순간의 퇴직 순간보다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은 여러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의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자신의 권력을 제거하는 공개 결과에서 나타나는 외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확실히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관계를 잃고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책임,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며 이는 내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현실과 혼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배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방어 메커니즘, 자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진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내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거짓말에 세워졌다는 진실, 그들이 우월하다는 거짓말, 그들이 무자비하다는 거짓말, 현실 자체를 지시할 수 있는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비용을 내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피합니다. 그들은 혼란에 따라 주작으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결국 그들을 파괴하는 바로 그 일이 됩니다. 통제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조작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거짓말을 따라잡으며 그것을 알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아는 공허함에 갇힌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항상 신속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정의가 무자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변화할 기회가 있고 속임수에 대한 진실을 선택하고 오만에 대한 겸손을 선택하고 통제에 대한 충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번이고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할 때 결과는 복합적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은 하지만 그들은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습니까? 자기의 주의자들은 당신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회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나는 틀렸다. 그리고 나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종류의 성찰에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공허함, 심오하고 피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책임을 독창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취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내부 혼돈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시도하는 한 그들의 존재가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기의 주의자들이 자기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다리를 태우고 모든 조작을 지쳤으며 한번 지원한 모든 사람을 소외시킨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평생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와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리는 모든 조작을 지쳤고 한번 지원한 모든 사람을 소외시켰으며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평생을 피하는 한 가지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들의 오만에서 항상 규칙에 대한 예외라고 가정합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존재가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조작이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책임을 영원히 뛰어넘고 마침내 도착하면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어떨까요? 결점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독성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일부 자기의 주의자들은 자신의 무덤에 갑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책임은 여전히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을 거부하더라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전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의자에게 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통제하에 고통을 겪었다면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복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 그들의 존재의 구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기를 희망하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만질 수 없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과 우월성의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지만 그 외관 아래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이 이미 그 결과를 살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책임은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본 법칙이며 자기의 주의자조차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몰락을 볼 필요성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걸어가서 당신의 삶을 살고 그들 자신의 파괴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현실의 무게만큼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근본적인 환상을 운영합니다. 그들이 욕망에 적합하게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인식을 비틀고 그들이 통제 상태를 유지하고 결함이 없는 곳,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세계를 제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원히 구부리지 않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푸시, 백이 발생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 중 하나는 노출을 통한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속임수, 신중하게 선별된 이미지에 의존하여 자신의 본성을 위장합니다. 그들은 매력, 역량, 미덕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면서 검증을 추출할 수 있는 관계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은 작동합니다. 한동안 그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버전을 진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의자 시도가 많을수록 그들의 권위와 시간 동안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동안 그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침묵을 침묵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사건의 버전을 진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다.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며 자기의 주의자가 거짓 현실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신은 아마 이것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보았고 도전할 때 레시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역사를 다시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스스로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전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불가피하게 누군가가 그것을 절실히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실행 취소가 실제로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노출은 거짓말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작된 것을 깨닫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의자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인식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단지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의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감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취약성. 이제 취약성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 자기 의심의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하는 시간을 경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취약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보고 모든 비용으로 제거해야 하는 실존적 위험을 본다. 따라서 그들이 노출될 때, 신중하게 구성된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본능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2배로 떨어뜨려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을 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2배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노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주의자의 진정한 본성을 보기 시작하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 자신의 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침묵시키려고 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더 많이 조작하려고 할수록 더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 한때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때 자신의 환상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통제력 상실을 느낍니다. 그들은 힘의 변화를 느끼고 그 느낌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자신이 한 일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틀렸고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곳에 그 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주의자들은 당신이나 내가 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체 심리적 틀은 자기 반성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결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통제를 항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단순히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더 퓨어한 것입니다. 협리, 평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뢰를 초래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연결 깊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한때 명령한 감탄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요구한 충성도는 회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다른 것보다 더 나쁜 운명입니다. 너무 쉽게 그들은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연결 깊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한때 명령한 감탄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요구한 충성도는 회피로 바뀝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경우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나쁜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주의자가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하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증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노출이 그 능력을 제거할 때, 그들의 조작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그들은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제 없이, 감탄 없이 천중이 자아를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은 평생을 보낸 한 가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출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의자가 항상 피한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더 이상 환상, 더 이상 웅장한 자기 기만 진실,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은 그들이 척하지 않았으며 우월하지 않으며 손길 수 없고 원인과 결과의 법의 면역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매우 그 순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아니든 그들은 조작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쓰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다판 이제 자기의 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속임수에 직면했을 때 힘이 없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증명하는데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진실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당신이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복수를 추구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없어서 소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치유, 자신의 성장,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그들을 운명에 맡기고 물러나고 그들의 영향과 무관한 삶을 구축하고 현실의 무게가 항상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환상은 무기한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자기의 주의자는 진실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그들이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우월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항상 통제력을 발휘하고 항상 한 발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결과를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다면 끊임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이 몰락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 중 하나는 신뢰의 침식을 통한 것입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통화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기능하고 함께 만들고 서로 의존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관계가 순전히 거래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뢰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검증을 위한 도구로 본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힘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필연적으로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기에 자기의 주의자들은 신뢰를 조작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이며 설득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필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검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불가피하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신뢰성. 처음에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기에 자기의 주의자들은 신뢰를 조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을 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필수 불가결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반영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게 사회적 신호를 연구하고 감탄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웅장한 약속을 하고 그들의 억접을 과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한동안 그것은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단기 전략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신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애주의자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허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패턴이 나타나고 그릇치가 명백해지고 약속이 가득 차고 모순이 쌓여 있으며 한때 자기애주의자를 믿었던 사람들은 무언가가 옳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한 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진실을 보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면 자랍니다. 사람들은 메모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며 좋은 답변이 없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되면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자기애주의자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입장에서 자신을 찾는 곳입니다. 이야기의 통제력을 잃는다.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애주의자는 방어적인 위치에 강요되며 자기애주의자들은 방어력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체 페르소나는 통제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통제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통제합니다. 그 통제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반응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은 삐걱거리며 질문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2배로 늘리고 종종 원래의 속임수를 덮기 위해 더욱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하고 남은 동맹국들을 그들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진실을 억제하려고 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필사적으로 그들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 한때 그들을 변호하고 한때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거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 전환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기애주의자는 신체적 고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조작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는 자기애주의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무력합니다. 그들의 전체 존재는 외부 검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감탄 없이, 청중 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성심을 명령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은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애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했을 때 순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실현, 구속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문 경우에 일어날 수 있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자기애주의자들이 당신이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함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것은 진정한 자기애주의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전체 심리 방어 시스템은 책임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나 내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함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것은 진정한 자기애주의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심리 방어 시스템 전체는 책임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므로 대신 이야기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배신당하고 잘못되었고 불공평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가 없는 자기애주의자는 권력이 없는 자기애주의자이며 일단 신뢰가 상실되면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잊지 못합니다. 자기애주의자는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조작하고 다른 곳에서 환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주기는 반복될 것이다. 일단 누군가가 노출되면, 일단 신뢰성이 손상되면 항상 남아있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매번 어려워질 때마다 신뢰가 필수적인 세상에서 불신은 추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주의자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에 직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감탄하지 않고,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더 이상 함대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애주의자의 경우 그것은 외부 처벌보다 더 나쁜 운명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만큼 강력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존재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에 세워졌으며 신뢰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느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통제하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조작에 직면할 때 힘이 없다고 느꼈다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그들을 노출하고 할 필요가 없으며 진실이 스스로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은 결국 그들이 만든 환상을 해체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본성은 그들이 의존하는 신뢰를 침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자신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놓아주세요. 멀리 걸어. 결국 신뢰는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자는 항상 자신의 실행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없이는 당신의 삶을 구축하십시오.